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유튜브가 네, 채널이 많은데 다들 언더스탠딩 반만큼만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럽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날이 와야 되는데 아, 와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뭐 기다리는데 뭐,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죠, 뭐. 네,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반성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뭐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닌데 네. 아직도 한우를 드실 때 그냥 설렁이 안 다시고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있대요. 안 되죠. 예. 예, 결혼을 하면서 뭐 아무나 만나거나 미오포는 QCY. 듀오에서 결혼하시고요. 저희가 네. 광고주들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지금 수영복심사도 해요, 광고주들. 제가 막 돌려보낸 분들도 있어. 야. 야,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저희들도 분발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 진짜 중요한 얘기한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의사한테는 어떤 걸 모셔가야 돼요. 살아 있는데 지금 살려주세요, 빨리. 이분 손을 좀 써야 됩니다. 어. 이런 분들을 의사한테 데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의사한테 보내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아요. 사인을 감시하는. 근데 사인 우리는 왜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음. 비슷한 이유로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고민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살아있는 분도 의사한테 다 못 가는데 왜 죽은 사람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되냐 뭐 이런 건지 네.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죠? 매우 예민한 얘기니까 예, 사망 제도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호 교수님 네. 모시고 요 내용 좀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법의학자이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공부 잘하면 법대 아니면 의대 가는데 아, 법의학이니까 법대랑 법대 의대랑 그냥 다 합쳐놓은 거네요. 아니 누가 그걸 물어보죠? 천재야, 천재. 법의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야? 법대야? 법관이야. 네, 네. 진짜 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 11월, 12월쯤 되면 되게 이제 법의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나 대학교 예. 진학 때 정보가 궁금하잖아요. 예. 메일을 보내올 때 법과대학입니까, 의과대학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물어봐요? 많아요. 근데 실은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린다면 예. 법정의학이에요. 법정의학. 이게 포렌식 메디신 그러는데 포렌식은 지금 과학 수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포럼이에요. 이게 법정이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예.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있고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근데 판사가 있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예. 꼭 의학이 아니어도 음흠. 그렇죠. 건축이 됐든 감리가 됐든 예. 네. 뭐 정보통신이 그런 때 됐든. 그렇죠. 그런 때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법정에다 제출을 해주잖아요. 예. 그때 포렌식 또는 법정이란 말을 붙여요. 법정 건축학, 법정 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의학에서도 뭐 정신과도 있을 수 있고 내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땐 법정 정신과, 법정 내과학 이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병리인데요. 예. 병리 전문인데 병리는 위내시경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네. 조직 검사하면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그 조직이 병리과로 와요. 예. 그래서 병리 의사가 현미경으로 보고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상 이제 구조를 찾는 거죠. 예. 진단명을. 예. 그런 걸 4년에서 전문의를 따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일부가 난 시신을 보면서 현미경 또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사인을 규명할래. 이렇게 간 게 법정 병리학자예요. 병리학 전공한 의사 의사 선생님 중에서 아, 그렇죠. 그럼 의대는 기본적으로 가야 유년 되고. 과정 마치고 인턴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전문의 병리학 전공을 문의를 하는 거고. 따고 그 다음에 법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에 그렇죠. 그럼 대해서 법의학자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해서 병리 전문의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오면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예, 이제 국가수나 또 대학에서 그래서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쳐서 인정의가 돼요. 인정하는 학회가 인정한다고 당신은 법의학자 인정의사. 오케이 맞아. 예, 예. 그래서 그걸 법의 병리학자 이러는데 그걸 줄여서 법의학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법의 병리학자도 있고 법의 정형외과도 있고 그럴 법의 수도 피부과도 있고 법의 안과도 정형외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서 PC방 살인 사건 때 네.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신과 학회에다 의뢰를 해요. 그럼 정신감정 결과서가 오죠. 예. 그때는 법이 정신과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죠. 앞에 아, 법의가 있어야 법정에서 되는- 필요로 한 것들. 그거는 그럼
돌아가신 분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아니고도 살아있는 피의자인데 언제든지 법정에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 다 법의자를 붙일 꼭 수 있는 거예요. 시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거라도 법정에서 필요한 뭔가의 전문 지식을 그렇죠. 제공하는 걸 예, 법의학자라고 하는군요. 법정 건축, 법정 뭐 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명쾌하시네, 아주. 이거는 그럼 병리를 전공하셨으면 보통은 뭐 개업의가 되실 수도 있고 큰 병원에 다니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병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파트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의사들끼리는 예. 직접 환자를 대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조직 검사 의뢰하면 그렇죠. 해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는 개업보다는 이제 종합병원에 주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병리 전문이 병리과에 귀속되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는 법의학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또는 대학의 기초의학으로 가서 대학 교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맨날 그러니까 시신 부검하는 그 병리학자는 많지는 않죠. 지금 별로 없을 것 저희가 같은데요. 해방 이후로 인정의사라고 했잖아요. 학회에서. 예. 그 순서가 있어 번호를 1번부터 했거든요.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저희 법의학이 1번이셨던 문국진 교수님이 소천하셨어요. 최근에. 예. 그분이 1번. 네. 쭉 번호를 붙여가요. 근데 저희가 보면 80 한 5, 6명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역사상 예, 예, 예. 지금까지 말 잡아서 법의학자 다 모여서 회식할 수도 있겠네요. 아, 다 모여서 와. 회식은 좋은데 같이 한 차로 이동은 안 해요. 왜요? 교통사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같이는 안 움직여요? 근데 뭐 그냥 그런 소리고. 야, 그렇게 적군요. 적군요. 활동하시는 분은 몇명 안 이게 되는데요. 이제 액팅 멤버로 보면 한 60여 분 하고 그 중에 이제 국가수에 주로 계시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한 거니까요. 네. 보통은 의사 선생님 모시면 왜 의사가 되기로 하셨어요? 라는 질문 저희는 안 드립니다. 네. 그렇지. 뻔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건 그렇지. 못했지 뭐 왜 했냐고 하면 성적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이건 왜 안 물어?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법의학자는 그럼 의대 다 들어가서 공부할 거 다 하고 아유 선생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병원장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왜 거기 가서 근데 이제 법원을 가면 판사보다도 대접도 잘 안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86학번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이 제일 듣게 보면 뭐랄까 싸움이 치열했어요. 정치적 싸움이 학생운동이. 근데 이제 89년도에 이철규라는 분이 조선대학교 예. 민주조선 편집장인데 이분이 국가보안법 수배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실종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광주 수원지에서 발견이 돼요. 사망한 채. 물 위에서? 물 이제 표리 시체로 발견된 거죠. 예.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해 89년도에 충남대학에서 전대협 집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남대협인데 전남 지역은 예. 늦게 와서 밤에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천인 공날 사건이 벌어졌다. 거기에 이제 그 발견된 시신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몸이 파랗게 멍들어 있고 얼굴에서 눈을 못 감고 있고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 고문치사 유기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것을 전체가 다 보고 그걸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때는 와서 예. 광주에 와서 부검을 했어요. 예. 했는데 수원지에서 표리 시체 또 우리 수중 시체라고 하는데 그걸 부검한 결과 익사다 이렇게 이제 그냥 사인을 했죠. 발을 헛디뎌서 네, 예, 실족의 과정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납득할 수 없잖아요. 1차 고문치사 유기를 보는데. 학생 때. 예. 교수님도 학생 때. 그렇죠. 창석 때 보시기엔 뭐 멍도 들었었다면서요? 멍들었죠. 다 온몸이 파라니까. 근데 보통 시신은 익사하면 온몸이 파래집니까? 아니요. 그러진 그렇진 않고 않아요? 익사든 수중 시체든 무엇든 부패되면 그렇게 돼요. 5분은 부패된 시체가 그렇게 색깔 변색이 와요. 그 몸이 팅팅 불고. 근데 부패된 시신의 전형적 모습인데 우린 그렇게 봤던 거고.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린 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싸움을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법의학을 처음 한 거예요. 아 교수님이 그 분쟁의 당사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고 저는 전북대니까. 네. 근데 저는 다른 학생 운동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보게 되고 그걸 부검이라는 관찰하게 결과를 되셨구나. 보게 되고 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당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분신 자살도 많았거든요. 또 체류탄 맞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사만이 법의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과대학을 열심히 다녀서
법의학을 해야겠다. 나중에 네, 내가 저렇게 이상한 판결하면 안 되겠다. 판결이 아니고 이상한 어떤 명확히 사인을 규명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정확히 있어야 되는 있어야 있다. 되겠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간 거예요, 실은.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한 건데. 저거 그렇죠. 고문치사인데 나쁜 놈들. 네,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전형적인 부패 시신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자료가 너무 적으니까 지금 사실 진짜 사실 규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가족들이 여건이 의심하고 억울해하시고 자료는 지금 접근 가능할 방법이 없고 그래. 그렇죠. 이게 사인 불명이지만 익사를 받아들이기도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봐요. 이제 되게 이호 교수님 되게- 후배들이 이호 교수님이 이제 어떤 시신을 보고 이거는 그냥 사망하면 나오는 거예요라고 하면 또 이제 모르는 후배들은 맞아 이호 선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그러더니 사람이 변했어 네. 보수적으로 바뀌었어. 그건 진짜 그런 모르겠네. 이게 얘기를 진짜 하죠. 이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이 과연 정의를 추구하는 직업일까 우리가? 아니죠. 우린 정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대로 이 말한다.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정확한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정의감에 입각해서 내 감정이 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냉정해졌다는 소리 그렇죠. 듣고 보수적이라는 얘기 듣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네. 그럼 근데 우리나라 그 사망과 관련돼서 네네. 뭐 좀 허술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건 오늘 뭘까요? 이 초대를 받고 예. 정말 나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보통 이 대표님 생각하시면 혹시 집에서 장례 치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그럼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 치르신 거고 상주가 직접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보통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예.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사망 등록을 해요. 사망 신고를. 예. 그래야 이제 사망이 정리가 돼서 보험 관계나 뭐 이런 게 되거든요. 호적이 말소가 되니까. 예.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사람의 죽음에 의심점이 있는가를 국가가 먼저 여과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린 장례부터 치르고 한 달 내에 사망 등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원래는 예.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나 여러 가지 갖고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국가는 검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면 가족들한테 화장 매장 같은 걸 그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왜?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구성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렇죠.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거나 억울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것을 명백히 밝힌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가족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너 이제 장례 치러도 돼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뭔가 어떤 중대한 다른 이유로 사망했는지를 다 검토하고.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의 사망을 한번 보고 그렇죠. 그냥 자연사야 이거는 내지는 뭐 더 시비거리 할 건 없어. 네. 우리가 더 고민할 건 없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거야. 네. 그 라고 전문가가 하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장례를 치르든 뭐든 이제 알아서 해라. 그렇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같은 걸 하잖아요. 하죠. 사망 선고 하잖아요. 하죠. 그래야 그 사망 진단서를 그때 발부하죠. 예. 해서 그걸 들고 와서 바로 뭐 일본 같으면 7일, 중국은 5일, 뭐 보통 5일 내지 7일 내에 빨리 가서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걸 예. 들고 와서. 그럼 거기서 사망 등록증을 줘요. 이걸 갖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장례부터 치르고 돌아가셨다고 통보하면 아니 그 통보하면 모시고 가서 장례 치러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이제 가서 신고하러 가는 거죠. 시신은 이미 없고. 그러면 만약에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사인이 있을 수 있어도 시신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발견할 방법이 없어지는 없죠.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모자가 짜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러고 교통사고로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예. 이미 도착 전에 사망해요. 예. 사망한 채로 와서 탑승자들이 가족이잖아요. 사고 난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있던 선생이 교통사고로 써준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하지 않고 장례 화장을 했어요. 화장해 버려요. 하고 보험금을 타고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근데 형제들이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도대체가 뭐냐.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 그렇죠. 그래서 해도 시신이 없어요. 화장해 버려서. 알 수 없지. 그걸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되는 구조니까. 약간 정황적인 증거만 있을 때도 의심은 방법이- 되죠. 의심은. 어. 그러나 시신이 있어야 규명을 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 그게 선진국의 다른 절차처럼 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원래는 그렇게 오면 네.
교통사고로 써 주잖아요. 예. 그러면 들고 오더라도 사고에 합당한 손상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의사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니까 법의학 수업도 제대로 있는 법의학 교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예. 안 배워도 국가고시에는 문제가 없고 음. 그러니까 손상을 해석하는 그 실력이 좀 줄어요.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대충 쓰는 형태거든요. 그냥 어차피 돌아가신 건 그렇죠. 확실하니까. 교통사고 나서 차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 차 안에서. 아, 근데 근데 그 전에 나만 동승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해줘야죠. 그런데 의사가 그런 수업과 학습을 안 하다 보니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근데 반대로 그럼 선진국에서는 그런 경우엔 다 부검을 해봅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예. 딱 하나예요. 검시의 대상이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이제 신고를 하고 수사를 해요. 변사의 의심이란 건 범죄 혐의점이 의심될 때. 예. 그 딱 한 조항밖에 없어요. 근데 변사의 의심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지식 경험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사인을 모르겠거나 어. 자살이거나 타살이거나 사고 사거나 수용시설에 죽거나 신원 불상자이거나 이런 기타 등등 이미 써놨어요. 집에서 병원에서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연사가 아닌 에브리띵이군요. 모든 거. 그 집에서 자연사도 해야 돼. 왜냐하면 병원에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리스트가 딱 있어서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영장 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예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변사의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개인의. 예. 그리고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시 개시 여부가 상당히 안 맞아요. 각 사람마다 수사기관의 어떤 능력마다. 그럼 외국에서는 수많은 죽음이 다 그럼 검시의 그렇죠. 대상이면 너무 근데 이 법의학자들이 대표님 수만 명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대로 예. 그럼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해? 예. 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선 검시의 대상이 돼 있지만 전문가가 보고 검시를 안 해도 된다는 사인을 해줘요. 그런 거꾸로. 전문가가 있다. 네. 어. 이렇게 이 리스트에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보니까 이 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두 명이 사인하면 검시를 안 하고 가는 거고 부검을 예. 또 검시의 대상이라는 건 꼭 부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 그것을 검안이라고 해요. 검안과 부검이 있는 거예요. 검안은 그럼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검안은 꼭 한다. 간다. 아. 당연히 그렇겠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소에 어디서 일하신 분입니까? 병원에 계세요? 아니요. 거기는 외국 같으면 법의학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예. 동네마다 그 주마다. 주마다. 네, 예. 카운티마다 있고 제가 갔던 호주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가 멜번에 있고 또 작은 단위에도 또 있고 거기서 못하는 건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는 다 검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 거치듯이 그 법의학자들이. 그걸 거쳐야지만 사망 신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사망 등록이. 사망 등록.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람상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 말하는 그 유족들이 보람상조한테 위임을 하면 보람상조가 법의학연구소하고 연락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가 아. 이제 검시가 끝났다는 통보를 해주면 예. 보람상조가 가서 그분들 모시고 와서 시신을 인도해 가고 장례를 치르죠. 기다려줘요. 아. 근데 우리 3일장이잖아요. 예. 3일 내에 치러야 되니까 자꾸 장례부터 치르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검안을 했는데 뭐 좀 의심스러워. 이게 뭐 하여튼 부검을 해보든지 뭘 좀 검사를 해봐야 돼. 그럼 장례를 계속 미루고 미루죠. 넘어올 때까지 그냥 그것은 미루고.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국가가 갖고 낸 그 권리지. 그럼 아까 교통사고의 그 상황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응급실의 의사가 그러네요. 교통사고 오케이 이거를 잘못 써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외국 같으면 이미 사고사잖아요. 예. 그럼 부검해요. 사고의 경우에 네,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데이터가 모여야 탑승자 중에 조수석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들 손상의 정도 이런 데이터가 또 모여져요. 죽음의 원인까지는 의심스럽지는 않으나 한 사람의 원인은 안 돼. 예. 각자의 그런 손상 분포 범위가 정해져서 나중에 이것이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차량 구조를 개선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죠. 근데 약간 한국적 정서에서 그런 부검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예. 그때는 화장 문화도 싫어했었어요. 맞아요. 다 매장이고 집에서 장례 치렀었거든요. 객사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런 데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3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지금 화장 안 하면 이상해요. 요즘 화장 많이 그리고 하시죠? 요즘 보험 관계가 많으니까 네. 사인이 불분명한 보험회사가 가장 싼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명확히 밝혀달라고 오히려 경찰 수사기관은 이미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부검을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사망보험금이
레벨이 달라요? 달라요. 정확한 병명에 따라서. 우리 특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특약에 해당되면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 보험은 세밀하게 뭔 특약 해놨잖아요. 여기에 예. 해당되면 안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험금 오히려 받으려면 네, 오히려 정확하게. 정확한 돌아가신 아니, 원인이 그렇죠.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병 중에서도 무엇인지. 무엇인지. 네. 아. 4대 암, 뭐 4대 질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 사망으로 취급하니까. 분명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절차 안 밟으면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는데 예. 네. 이분이 퇴원하시고 병원 치료 거부하시고 예. 어디선가 돌아가시면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암으로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는데도 받았어도 보험사는 그렇게 보지 받았어도. 않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 그분을 그냥 화장해 버리면 이건 암 보험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장래가 급한 게 아니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친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럼요. 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딱 그래야- 명확하게 끝을 맺고 그럼요. 다음 절차로 네. 가자. 그래야 가족들 중에 누구도 남는 여운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이게 저희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 말은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혹시라도 예. 그리고 내 이게 억울한 뭐 타살 또는 범죄 혐의점을 떠나서도 예. 내 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알아두면 참 좋거든요. 왜요? 이게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 질환은 심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러니 젊었을 때 좀 심혈관계 쪽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갑작스러운 예, 심장마비인 이지만 거니까. 고혈관이나 동맥경화의 정도로 보면 가족력이 있을 수 있으니 젊을 때부터 체크하십시오. 음. 또 형제분들한테는 가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죠. 외국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가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보험 체계, 그건 의료보험 체계니까요.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부건 건당 지급은 지자체가 다 하죠. 자치지가 잘 돼 있으니까. 거의 수술에 해당하는 일일 것 같은데 부검을 그렇죠. 하면. 그래서 그것도 돈 많이 실은 들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병리 전문의를 따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사의 아버지라고 해요. 실은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진료 중에 병명을 몰랐을 때 돌아가신 분들 부검을 해서 병명을 찾았었거든요. 병리 부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상 의사들이 임상 의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법의학자한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거 저분은 아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상의학도 있고 그러니까 미세한 진단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전문의 따고 새로운 인정일을 했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니까 페이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돼 있고 경찰청 수사비의 일부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예, 그래서 자주 섞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검을 전북대학교 부검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사고는 익산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익산에서 익산경찰서에서 시신 운구해서 전북대학교 와야죠. 예. 예. 그 비용이 부검 비용이에요. 이게 그 운구차 기사가 받는 돈이 우리 네 그거랑 명이 부검하는 비용하고 같다고. 같아요. 거의. 그리고 부검 감정료라는 정신적 작업이죠. 예. 그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건 하고 나면 보험 수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경찰청 수사비. 경찰 수사비 중에 경찰이 이거 드리고 가는데 예. 이게 보면 책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 이동비하고 같아요.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이거. 그럼 이 돈은 일단은 그럼 병원에다가 내고 아니요. 대학 법의학연구소가 받죠. 예. 개인이 받거나 어. 개인이 받아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또 수당을 줘야죠. 경찰이 지급하는 거네. 하여튼 그렇죠. 우리가 부검을 의뢰했으니 수검비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 부검 비용을. 부검 비용을 내는 식으로. 경찰이 안 주면 대학병원에서 월급을 주거나 저희는 할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하고는 무관해요. 소속이 이제 의학은 기초의학이 있고 임상의학이 있어요. 예. 예. 임상의학은 병원에 겸직이 돼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 예. 우리 같이 기초의학은 의과대학이지만 병원과 무관한 사람들. 네. 우리 실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병원에서 뭐 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소속이 저희는 대학이죠. 아. 대학 교직원으로서 그렇죠. 대학 교수로서 받는 교수로서 받은 월급이 있고 네. 근데 어느 날 호출 받아서 하고 오면 그렇죠. 이제 경찰관이 이제 그게 이제 주면 그 돈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수당도 주고 와. 뭐 우리 비용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가운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예. 것들 있죠. 아이고. 가운도 가운도 내 입어야 돈으로 되니까. 사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아이고야. 우리 가운 떨어져서 못 해요.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체계가 야, 구성돼 있어? 너무 체계가 그러네요 이거. 그 저희들끼리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든 저희들끼리. 예. 미쳤으니까 이걸 하지.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아니 그래도 아니 국가의 절차가 그렇게 있으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줘야 그쪽에서 되는 거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는 돈은 일단은 그 연구실내 공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어. 그리고 나서 뭣도 사고 다 하고 해야지. 수술상도 하고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하든 뭐 세금으로 아니, 지원하든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운영도 하죠. 아 해야 정말요? 되니까. 그게 자꾸 해주시니까 버릇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버릇이 아니고 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와. 제가 이제 공무원 교육 가서 제발 야. 기재부 분들한테 와. 좀 올려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어요. 예. 보건복지부는 심폐증 환자랄지 음. 이런 산업장 재해 때 발생한 사람들은 보건복지부가 얼마를 받아라라고 고시한 게 있어요. 예. 그게 한 20년 전에 한 18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지금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찰청 수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50만 원이에요 아직. 왜 그렇게 돼 이게, 있을까요? 우리- 이게 경찰청 전체 비용에서 일부니까 이걸 올리면 100만 원 하면 벌써 10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워낙 낮게 수가 평가가 돼 있어요. 원래 수가가 네. 그래서 숟가락 것도 없죠. 의료 파업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의료 파업 해주지 때 마세요. 근데 저희가 60명 현장 뛰는 사람 전체 하면 40명 되는데 예. 그런 생각 그런 거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거죠 저희는 실은. 아유 참 이거 우리 좀 잘 돼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이나 저 호주,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저는 제가 호주에서도 올라왔던 게 그 담당 과장이 노을이라는 과장이 뭘 그냥 휘파람 불면서 보험실 가길래 예. 저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은 부패된 시신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왜 근데 좋아요? 왜 휘파람을 불어? 왜 좋아요? 그럼 페이를 더 줘요 위험성. 부패돼 있어서. 부패된 시스템은 내가 위험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줘. 아. 한 건당 그때 한 제가 그때 800만 원인가 받던 것 같아요. 한 건당. 우리나라는 50만 원인데. 그때가 20만 원일 때 저희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저도 100만 원 넘어가니까 저희가 그래 기본적으로 어. 적어도 한 200만 원은 받아야 어. 그래도 뭘 할 수 있겠지 않냐. 상속세 개편 하지 마. 하지 마. 야 상속세 깎지 마. 와 진짜. 다 내라 그래. 다 내라 그래. 와 진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별걸 다 깎고 아니 있네. 지금. 돈을 딴 데서 좀 얻어라. 이게 저희가 그 건수로 해서 전체 예산은 얼마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예, 실은 예. 마음을 그렇게 와. 먹어줘야 되는 거죠 실은. 아 근데 진짜 대단. 너무 열악하네요 정말. 응급실 뭐 이런 것만 열악한 줄 알았더니. 해주지 마요, 교수님. 아 뭐 장례 어차피 치러야 돼요 지금.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유족들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가 그래서. 강제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을 갖고 저한테 의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토일 일요일이든 어떻게든 부검을 해요. 왜냐하면 3일장 내에 화장터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예. 저희는 그 시간은 지켜드리고 싶어서 주말에도 해요.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열악하게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외국처럼 다 중간에 거만을 하고 거쳐서 가는 시스템 현재는 우리나라 불가능하겠네요. 없죠.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예.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신고하고 검사가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외국에 리스트업 되는 거 있죠. 외국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은 예. 그걸 검시법이라고 해요. 검시법이 행정법상 있어요. 그냥 따로. 여기에 해당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죽으면.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검언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영장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신속하고 전문가들이 결정하죠. 뭔가 하여튼 보기 중에 하나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드가 있으면. 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입법을 많이 추진했었어요. 유시민 의원 때도 그랬고 진선미 의원 때도 그랬고 지금 이해식 국회의원이 또 발의하고 있지만 예. 문제는 행정법으로 독립법을 만들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것을 빼줘야 돼요. 실은 검사가 주체가 되는 예. 이걸 빼줘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고 싶죠. 우리는 뭐냐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혐의점 있는 그 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의 안전, 어. 건강 예.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법이 필요하다. 예. 그 중에 범죄에 연관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져가면 된다. 음. 그 하나를 빼가지고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 근데 건데. 문제는 변사나 수사의 주체는 형사소송법상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과 별도로 검시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혹시나 이게 그건 어쨌든 우리 권한인데. 그렇죠. 법무부가 말 안 듣는 겁니까 그럼?
근데 법무부죠. 법무부인데 법무부죠? 근데 문제는 업무부 저희는 이놈 친구들 아주 그 입법기관이 하는 건 의원입법도 좋은데 예. 그런데 독립된 검시법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예요. 부딪혀갈 텐데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말고 법 개정이나 하나 합시다. 사망 등록 후 장례를 치른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하자. 하자. 장례 치르고 사망 등록 한 달 이내에 하는 사망 등록이 하지 아니고 말고 사망 등록 등록이 후 되어야 화장 매장 허가증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 그럼 지금은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사망했습니다 하면 다 받아줘요? 사망 진단서는 있어야 되는데 예. 시체 검안서나 예. 없으면 인후 보정이라고 그래서 2명이 가서 그냥 신고해 주면 돼요. 아, 그래요. 좀 그냥 잘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보증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사망 등록이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아, 그건 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아주 허술한 거죠. 돌아가셨다는데. 예. 그럼 그 어떡하겠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그럼- 재밌는 건 예.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해야 될 것은 사인이 아니에요. 예. 어디 사는 누가 어디서 언제 사망했냐만 체크하면 돼요. 예. 예. 그러면 사망 등록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뭘로 써 있는 건 봐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도 안 언제 들어가셨다. 돌아가셨다. 네. 그것만 알면 확인되면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네. 어. 주민등록증 어디 사는 누가. 야, 어떻게 왜 이게 허술해 우리는? 그러면 진짜 좀 그냥 넘어가는 죽음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부터가 있잖아요. 예. 1위가 암이에요. 네. 2위가 뇌혈관산 질환, 3위가 심혈관계 질환 이래야 되잖아요. 예. 2위가 사인 불명이에요. 암이 1등, 오. 2등이 사인 불명, 3위가 뇌혈관 질환, 네. 4위가 심혈관계 질환. 2위가 사인 불명이. 그러니까 사인 불명인데도 사망 등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통계청에 2만 8천 명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1년에? 네. 1년에 요즘 우리가 한 30만 명쯤 약 돌아가시는데 30만 많이 갈 땐 30만 명, 예. 보통 20몇만 21만 명. 명인데 그 2만 중에 8천 명. 한 10명 10%, 중에 한 명은 10% 20%가 그럼 다른 나라였다면 이분은 검시, 검안, 부검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그걸 모르는 거죠. 사인 불명이니까. 그 중에 뭘로 돌아가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등록이 된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그 2만 8천 명 분석해 보죠. 예. 되게 혼자 사는 사람, 네.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 음. 고령, 음. 사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 음. 대부분이 그 2만 8천 명이. 그럼 우리나라는 대충 넘어가는데 다른 나라는 꼭 검사를 하는 게 검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됐는가를 보면 예. 이상한 곳에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사람 검시해야 돼요. 아. 또 이 사람 신원을 모르겠어. 음. 또 검시해야 돼요. 예. 사인을 모르겠어. 검시해야 돼요. 그거 쭉 써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매뉴얼이 있는 거 매뉴얼이. 매뉴얼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아 그냥 돌아가셨네. 네, 아이고 뭐 손상도 없고 범죄 그냥 혐의점 없네. 범죄가는 아니네. 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고. 거죠. 좀 그럼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범죄 혐의점도 없고 기왕 돌아가신 분이면 뭘 구제해야 되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굳이 왜 알아야 됩니까? 아 그게 이제 우선은 가족 입장에서 옛날엔 그랬었어요. 음. 아니, 돌아가셨는데 왜 칼을 대십니까? 그래, 기왕 살아오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근데 억울한 죽음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순간 내 개인의 권리도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그 권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그 책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렇지, 새로운 그렇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또 새로운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딱 한 사람이 죽으면 육하 원칙이 완성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완성돼야 그 죽음에 대한 죽음에 등록이 딱 대해서? 클로징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억울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구성원의 죽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레슨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확한 얘기세요. 아. 그 육하 원칙이 완성돼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비행기 추락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호주에서 그런 경비행기 추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락했으니까 다발성 손상으로 사인은 나왔죠. 예. 이 사람 신원도 나왔죠. 예. 그럼 클로징 돼도 되죠. 예. 추락 원인을 찾아야죠. 추락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조사해요. 아. 사망의 경과를 못 찾아서 어떻게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우 네. 추락해서 그 추락의 원인. 왜 추락했냐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찾아야 돼요. 찾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한테 물어봐야지. 아 그래서 그 검시 법정은 청문회장 같이 생겼어요. 아.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각자 비행기 제조해서 와야지 뭐 와서 다 와서 파워포인트 설명하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우가 밝혀져야 클로징이 돼요.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종사의 실수인지
제조자의 실수인지 아. 정비의 잘못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원인 야. 규명을 하려고. 네. 그래서 사인은 나왔으면 음. 이 사인은 끝났으니까 장례 절차를 치르게끔 해주고 예.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클로징은 아직 안 시켜요. 계속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을 누군가 예를 들면 사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망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뭘 배울 것이냐. 그렇죠. 그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걸 이제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고 고발을 예. 하고 그래야 네.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죄인을 찾잖아요. 그 얘기예요. 죄인을 누가 어떤 놈이 이 잘못한 거야. 대표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왜 유족들이 단식을 해야 되고 왜 삭발하고 삼보일벌을 해야 됩니까? 침몰의 원인은 국가가 찾아야지. 사인은 익사입니다. 세월호는. 그러잖아요. 예. 사인 나왔죠. 장례 치러도 됩니다. 단 예. 그 죽음의 클로징은 안 된 거예요. 왜? 연속 변침인지 과적인지 구조적 변경이 문제인지 병영수의 문제인지 그것은 국가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30년이 걸리더라도 드디어 공식 기록으로 남아요. 아. 근데 교수님 그거 다 알면 좋긴 좋은데 네. 세월호 같은 뭐 큰 사건도 있지만 자잘한 사고들 얼마나 많으면 뭐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어떤 인부가 뭐 발을 헛디뎠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헛디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자살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수많은 그 원인들은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다 밝히면 좋긴 좋죠. 그러나 그걸 누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이게 사람 증인도 없고 그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이제 멜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주급을 받아요. 주급. 젊은 애들이 일주일에 이제 수당을 받는 월급을. 한 달에 4번. 그럼 금요일이 되면 클럽데이라고 그래서 막 우리 일일 차집처럼 클럽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는데 거기서 눈이 좀 맞았어요 남녀가. 그래서 기분 좋았죠.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니까 다른 놈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얘가 기분 나빴죠. 열받았어.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남자가 나가서 담배 피러 갈 때 따라 나가서 괜히 어깨를 시비를 붙었어요. 예. 그래갖고 시비 붙어서 이 사람 팼죠. 발로 밟고. 그래서 이제 119가 와서 911이 와서 데리고 가서 결국 뇌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예. 자 그러면 목격자 있죠. 예. 사인 나왔죠. 예. CCTV 있죠. 끝났죠. 아무 할 거 없잖아요. 예. 근데 사망의 경과를 본다고 그랬죠. 네. 이 사람이 뇌출혈이에요. 네. 근데 병원에서 6시간 있었어요. 예. 응급실에서. 응급실 우리가 스터디라고 그러거든요. 찍는 거. 네. 예. 복부 스터디라는 거예요. 음. 배에 대한 배 흉부 이쪽에 CT, MR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6시간이 지나서서 뇌출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뇌출혈을 처음부터 진단했으면 살릴 가능성이 있죠. 1%라도.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의사한테 물어요. 왜 뇌출혈인 걸 근데 의심을 왜 안 배를 했냐? 했냐. 너왜 검사가 잘못됐냐 순서가. 예. 그러니까 이 의사 얘기는 119가 올 때 우리한테 한 것이 발로 밟았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 예. 그렇겠네. 119는 너는 어떻게 들었냐. 목격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가만 앞으로도 목격자 사람이 보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우리는 사실관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주관적 판단이니까 이것만 보고 계속 놓칠 수 있잖아. 어디에 문제지? 찾아요. 찾아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119, 911 상황실에서 지속적으로 후송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면 예. 아무리 밟았다라는 얘기가 있어도 머리 쪽에 손상이 있었을 징후가 있었거든. 이걸 캐치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럼 도착과 동시에 이걸 갔었을 텐데 무조건 집 나르듯이 날린 거 아니냐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렇죠. 네. 의학적 조치가 약했던 거 아니냐? 응급차 안에서 계속 상황 보하고 의사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검시 법정에서 밝혀가지고 주의에도 보고를 했어요. 주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911 상황실에는 20년 이상의 간호 경력을 받는 간호사를 임명해 앉혀놔라. 예. 그리고 911은 수송대원들은 4개 조로 나눠서 6개월간에서 재교육 받아라. 그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그 응급 환자를 나르는 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 사건은 맞는데 폭행치사는 맞는데 예. 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육하원칙을 완성해야 된다. 그것도 너무 호주가 훌륭한 그러니까 나라에. 거기가 느린 나라 같은데 빠른 나라고 예. 참 허술한 것 같은데 참 꼼꼼하구나. 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런 호주는 그런 걸 거쳐야지만 죽음이 완성되는 그렇게 거예요. 돼 있어. 코로나 액트라고 해서 그런 법이 있다니까요.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예. 어느 건설사가 건물을 올리는데 네. 한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예.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요즘 있으니까 어. 요즘 부검을 하죠. 그 전에 사고 사는 타살이 아니니까 부검을 안 했어요. 예. 그럼 설사 부검했다 쳐요.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현장 소장을 입건해서 조사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든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건설사는 서울에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뭐 똑같은 공법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음.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설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죠. 리뷰 시스템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망한 그분이야 이제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정확한데 이게 그거는 약간 배경을 포인트가 잘못을 누가 했느냐가 그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고 조사예요. 그럼 그때 응급실 의사가 아유 내가 이게 생각 못하고 뇌를 못 봤네. 그러면 이제 의료 과실로 몰 수도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갖고 가서 예. 소송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우리는 그 상관하지 않아. 아, 그건 뭐 검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일이고. 공공의 기록일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네. 여기서 어떤 레슨을 네, 얻었지.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그러면 죄인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예, 이유를 예, 밝히자는 게 포인트네요. 사실을 밝힌다. 사실관계를 완성한다. 그럼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가 재발 방지 그렇죠. 목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사회, 보다 더 나아진 사회 만들겠다예요. 그 돈이 많이 들 텐데 호주는 근데 신기하게 호주는 상속세도 없어. 근데 제가 보면 참 희한한 게 멜버이라는 곳이 큰 도시거든요. 예. 거기에 제일 시내 제일 한가운데 박물관도 있고 뭐 예. 발레 학교도 있고 그 최고급 맨션 그 가운데 법의학연구소가 있어요. 시신 안치실이. 예.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해요. 나는 가면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법의학연구소를 가요. 시내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그 야라강을 보고 경치 좋은 데서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같으면 벌써 이사 가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들은 경계선을 두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네. 제도라고는 네. 인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딱 따라줘요. 거기에 해당되면. 와. 그 우리도 좀 배울. 근데 그게 이제 워낙에 배워야 될것 문화적 같은데. 차이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중요한 말하고 싶은 건 하나 범죄 혐의점만 보지 마십시다 우리. 안전사고도 보고 질병에 관한 것도 보고 수용소에서 사망하면 또 해보고 교도소가 됐든 군대가 됐든 이런 데면 해야 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14일 이내에 사망하면 또 그것도 해보고 예. 예. 그 리스트를 만들면 돼요. 고생은 저희가 할 테니까. 예. 예. 숫자가 적어도 저희가 고생해 볼 테니까 적어도 한 국민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냅시다. 그게 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죽음이 뭔가 마치 장기 기증 하듯이 그 그렇죠. 사람의 죽음이 남은 사람한테 레슨 가치가 어떤 있고 레슨으로 의미가 있는 남느냐. 예. 그래서 제가 좀 하자. 와. 하자는 얘기 지금 여기 가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는 하는데 네. 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잠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제가 3%를 믿습니다. 예. 아 진짜. 3%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서야 되겠네. 또. 나 한동안 국회 갈 일 많이 줄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 가야 되겠네. 야. 정말 필요합니다. 법을 바꾸면 예. 사망과 관련한 네. 그게 정말 멀다면 예. 제발 사망 등록부터 하고 장례 치르도록 합시다. 그것만이라도 하자.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피터링이라도 자연스럽게. 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꼭 써줘야만 등록이 되거든요. 되고. 예. 그러면 그 의사들이 법의학 공부를 안 하겠냐고요. 그 의사가 법의학을 알아야 된다면 대학 의과대에서 법의학 교수 안 뽑겠냐고요. 예. 순서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돌멩이 하나부터 치워갑시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의미 없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의미를 많은 안 거네요. 두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돌아가 끝났으니까. 사망에 대한 네. 아. 그래서 저 엊그저께 우리 저 예.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신 김보람 분 예. 누구죠? 예. 이해람 중사. 예. 어머니가 그 항소심에서 그 가해자의 형이 좀 낮아졌어요. 예. 아버지가 이제 분노하시고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따로 뽑아놨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애 때문에 좀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누군가가 나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나 살았어요. 나 이 사람 기억해야 돼. 요 말 듣고 싶어요. 이게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바뀌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 네, 된다. 네.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자꾸 딱 단절시켜버리는 순간 우리는
항상 거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예. 근데 복불복으로 거기에 해당됐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부주의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그거 뭔가 우리도 책임을 찾으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 같네요. 그렇죠. 더더구나 죽은 사람한테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 되게. 그 사람한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때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갔어? 어. 그냥 집에 있지. 왜 그런 식으로 왜 했어? 아. 그래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건너도 되나? 저 신호 저 사람 지킬까? 이런 거 의심하면서 못 살잖아요, 우리는. 예. 그렇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 되게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침대에서 돌아가시고 네. 그렇죠. 원인은 뭐 폐렴이거나 뭐 폐혈증이거나 그럴 텐데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보통은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그다음부터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보통 가시거든요. 진짜로 이 대표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세요. 자, 노인들이 예. 낙상 이후에 골절 이후에 침상 생활에다가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세요. 네. 네. 그게 코스예요. 어느 나라나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호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낙상 방지용 침대 만들으라고 오더 내립니다. 그게 순서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조사하다 조사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침대 회사 불러서 노인용 낙상 방지용 침대 만들고 요양병원은 그 침대로 배치하라고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하는 해서 게 중요하구나. 호주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평생에 100만 원을 쓴다면 예. 생애 마지막 1년에 30%를 쓰고 그 예. 30% 마지막 한 달인데 예. 마지막 단계 갈수록 집중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방지, 예방 이게 그게- 훨씬 국가적으로 볼 땐 낫다는 비용이 덜 들죠. 네. 정말요? 그 평생 쓰는 돈의 30% 를 그가 생애 마지막 1년 그때 다 써요. 다 써요. 그거 그 1년 중에 마지막 한 달 그때 다 써요. 30%. 중환자실에서 네. 아니야 우리는 고3 때 재수할 때 써. 거의 단 50% 쓰는 거. 재수할 때 5대 5쯤 될 수도 있어요. 5대 5. 그때 써 보통 우리는 좀 달라. 그래서 이 대표님 말씀하시길 예. 바로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호주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를 했으니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중요하네요. 아니 이걸 안 하고 왜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호주만 유독 잘 돼 있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시스템은 네.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령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나이지리아도 스리랑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도는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안 된 것이지. 우리나라는 제도가 미비해. 원시적이야. 제도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제도가 원시적이고 예. 그건 제도는 이식돼서 괜찮은데 법이 약자가 아직 없거나. 수준이 안 되고. 근데 근데 우린 제도는 100년 전에 처음에 일본이 이식했던 그대로. 우리는 법만 만들어주면 돌아갈 만한데. 그럼요. 우리는 KTX를 갖고 있다니까. 철로가 지금 뭐 터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철로가. KTX 우리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예. 근데 기찻길이 옛날 기찻길이야 지금. 못 달려. 기찻길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달리는 기찻길 KTX가 달리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빨리 철로 개선하자. 시스템 깔자. 제도를 바꾸자. 네. 사망과 관련돼서 예. 합니다. 철저하자. 야, 제가 요거는-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뵀는데 보니까 그냥 교수님이 출마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로 돼서는 안 되고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끊임없이 작은 소리라도 계속 외칠 거예요. 이거 하자고. 이걸 제 하자. 후배들이 그래도 뭔가를 하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그렇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네네네. 우리 학원도 종합반 있고 단과반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한 석 달짜리 단과 국회의원 만듭시다. 티오 하나 갖고 순환 국회의원 한 순환으로. 사람 한직 정도로 요거 하나 딱 하고 스팟으로 하고 이분은 나오는 거. 무슨 뭐 국회 의결하는 데나 예산하는데 안 가. 그냥 법이 필요하는데 의원들 설득하는데 지쳤어. 그럼 그런 의원들 한 티오 한 100명 정도만 만들어서 3개월짜리로 돌리면 그 법 만들고 훌륭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의회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합시다.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저항이 어디선가 저항이 걸릴 때 뭐 법무부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이걸 발의하고 하겠다는 의원 입법을 하시겠다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이게 실은 이런 법을 만들면요 산 사람이 귀찮아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례 치르고 천천히 하던 것을 어. 장례 못 치르고 이거 등록부터 해야 되거든. 가다가 제동이 걸리거든. 예. 검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이거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느 순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변화에는 국회의원이 이걸 불편함이 치고 있지. 나갈 때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런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어보니까 예. 3일장 안 지키더라고요. 화장터 밀린다고 보름도 기다리시더라고 가족들이. 아 이제 됐다. 괜찮을 수 이제 있죠. 3일장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장례 문화는 조문을 받고 이런 건 되고 예. 시신은 충분히 보름도 기다려 주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진짜 호주는 잘 돼 있구나. 우리는 진짜 그 죽음의 등록도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법의학자가 진짜 중요한 일 하는구나. 법의학자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법의학자 너무 숫자가 적잖아 일단. 이제 월급 문제는 그래도 아니 오늘 그러니까 인격 법의학자 점점 안 한다고 그러지. 뒤로 좀 또 생기는 것도 있죠, 또 그죠?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 언젠가 그래도 의사인데. 인사혁신처가 그래도 가지고 제가 공무원 국가수 있을 때 예. TO 문제 때문에 인사혁신처를 만났어요. 예. 어려운 점을 쭉 얘기를 했죠. 그분이 숟가락을 따놓으면서 그래도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야.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프로 같은 이걸 놈이네.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떻게 이거 야 같은 공무원끼리 애로사항을 듣고 의사가 그럼 의대 가서 이러고 계속 몇십 년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우와. 같은 공무원끼리 만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저도 어려운데 참 많이 잘 들어 이럴 줄 알았는데 에이 그래도 생기는 게 있으니까 있죠 이러는데 야 그때 말문 막히더라고요. 야. 후회는 안 하셨어요? 내가 어려운 의대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그렇고 이게 뭐 매일 시신을 주로 보는 일이니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우선은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들 예. 저는 그분들이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상담하죠. 예. 수술하고 나서 회복의 경과를 취해야 되죠. 예. 또 수술을 전에 얘기했던 만큼 그렇게 돼야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예요. 어떤 사람은 내과 의사는 진단했는데 진단명이 틀릴 수도 있죠. 예. 약 처방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같은 약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약을 다 해도 환자는 계속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저는 딱 도착한 순간부터 정적이에요. 이번은 변화가 없어요. 요걸 마지막 순간 제가 본 마지막 순간이 지구상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들은 장례를 치르니까. 예. 요때 정말 치밀하게 기록하고 다 하고 나면 저는 그다음부터 변화되는 사항이 없어요. 아, 그 뒤로는 예, 그게 요걸 종결이에요. 제가 그걸로 종결. 판단하고 감정을 쓰는 것이 이제 제 업무지. 근데 임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그게 저는 다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예. 있다. 예. 아. 그러고 그런 게 좋고 또 하나는 뭐 참혹한 시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현장을 못 갈 권한도 의무도 없지만 수사기관에 119, 112 출동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신고 내용하고 현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또 가서 거기서 시신을 물에 빠진 시신 건져 올려야죠. 어허. 불 속에서 또 시신 수습해야죠. 예. 사진 찍어야죠. 쭉 해가지고 저는 제가 정한 장소 부검실에서 정한 시간에 모든 수사를 검토하고 시신을 만나요. 네. 그럼 저 앞에 있던 처음 나갔던 사람들, 저 현장을 뛰는 과학수사위원들, 그분들한테 제가 힘들다라고 희생한다?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더 험한 그럼요. 환경인데 그분들은 네, 진짜 우리 험하긴 하겠네.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간 우리 동료들한테는 제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저 차마 그런 말 못합니다. 제일 뒤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요. 그래도 저 시신이 깔끔하게 오진 않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현장에 있던 시신보다는 깔끔해요. 수습했으니까. 수습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사로는 시신을 본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의사끼리 봐도 오히려 그 변화무쌍한 임상 의사들의 그 고충과 고뇌는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근데 의사로서는 제가 그런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것과 또 같은 의료 수사에 진행된 연장 수사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근데 법적인 사건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냥 시신만 보고 처리하는 거 아니라 그에 얽힌 사연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실 텐데 좀 마음 아픈 뭐 그런 일도 좀 있죠. 그런 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94년도에 1년 차 때 이제 부검을 시작했으니까 예. 작년에 딱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그냥 그 앞에 지나가기보다는 있는 책이 지금 예. 선생님 쓰신 책입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동안에 봤던 여러 가지들 중에 단상을 조금씩 모았던 것들이에요. 예. 이걸
공감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울림을 좀 한번 갖고 예, 싶었는데 예. 그 건 중에 기억나는 거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망해야 부검 접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망하지 않은데 부검 접수가 먼저 온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뭐냐면 경우예요? 어느 날 검사로부터 예. 이러이런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건이 있는데 부검을 접수하겠다고 해서 뭐 당연히 부검 접수하죠. 예. 예. 언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나. 무슨 소리냐 예.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예.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예. 근데 1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금속으로 고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빼줘야 돼 이걸 제거.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제거 수술 들어갔는데 안 깨어난 거예요. 수술 들어갔다가 그래서 중환자 사망은 안 했고. 안 하고 어. 중환자실에 지금 한 달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의사들은 수술 중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의사는 아버지는 어떻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 의심을 하고 그냥 있는데 쇠를 빼는 수술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이미 수술을 고정하는 수술을 했던 것을 예. 빼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료사고 의심되고 뭔가 이 지역에서는 가진 자가 병원이니까 수사기관도 좀 친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검사를 찾아간 거예요. 아,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러니까 검사가 저한테 했는데 아직 돌아가신 이제 사망은 안 했죠. 예. 그래서 아니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지나서 이제 사망했다고 예. 해서 제가 이제 갔죠. 제주도 사건인데 어. 가서 이제 보고 의무기록 일체를 다 받아요. 예. 부검을 했는데 아무리 한 2달 가까이 있었어도 뇌출혈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열어도 뇌출혈 흔적이 없어요. 흡수됐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사인은 이제 2달 동안 중환자실 약을 막 수액을 많이 맞고 그랬으니까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와서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CT, 뇌 CT랑 이걸 영상학과한테 그냥 줬어요. 아무 정보 없이.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뇌출혈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뇌출혈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아버지한테는 수술 중에 발생 뇌출혈이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근데 있었던 거지? 결국은 그 거짓에 대한 건 처벌을 따로 하더라도 이 아이의 사인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해보니까 마취를 들어가서 한 번도 안 깨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마취의 마취와 연관된 사망이다. 라고 뺏게 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내고 뇌출혈은 없었다라고 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제가 또 증인으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부검했던 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나서 예. 이제 그 애를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보낼랍니다. 아.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애를 보내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보내시라고 이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형 동생으로 지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형 동생으로 지내요 저랑. 그분하고요. 네. 근데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20살이었잖아요 그때 그 애가 예. 벌써 40살이 넘겠더라고요 살아있으면. 20년 된 거예요. 네. 아유. 그 생각을 못하고 영원히 19살에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 야 가족들한테 이렇게 떠내보는 게 어렵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갖는 생각이 의료사고란 그냥 사고예요. 고의성이 없는 거죠. 예. 그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제발 의료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면 예. 그 사고 발생 이유는 정말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이 또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 밝히고. 근데 그 거짓으로 뇌출혈 얘기한 건 제가 같은 의사로서 용서가 안 되죠. 왜 그랬대요? 왜? 아니 핑계거리 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사람은 안 깨어나는데. 안 깨어나니까. 그래서 가족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어떻게 태연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옛날에 무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망 사고인데 겉병 주사약의 표지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게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어느 날 검시 판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검시 판사가 아무래도 우리 병원에서 사망한 애들을 리뷰를 해봐야겠어. 예. 뭔가 좀 의심점이 많아. 그 신문에 먼저 냅니다.
조사하기 전에 예. 신문에 내고 조사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약 믹스 잘못해서 죽었어. 그걸 또 신문에 내요. 거기에 케타민이 있고 식염수가 있고 일반 물이 있는데 예. 식염수 생리수를 넣는다는 것이 케타민이라는 그러니까 케타민이 염화칼륨이라는 주사약을 잘못 넣은 거예요. 예. 그 간호사가 실수했죠. 예. 그렇게 7명이 죽었다는 걸 찾아내요. 아, 통계로. 아니 그 자료를 자료로? 부검을 해놨으니까 예, 예. 그런 걸 다 찾아서 7건을 찾았다 해서 신문에 내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몇월 며칠 언제 다 찾아서 내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 또 그렇게 내고 난리가 나든 말든 나는 있는 사실 내고 바로 이어서 또 신문을 내요. 신문이 나와요. 검시판사, 제약회사들 보고 주사약 라벨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는 맞는데 내가 봐도 실수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검시판사 너무 비슷하게. 이건 이제 소송을 하든 뭐 이건 아. 개의치 않고 그걸 갖다 쓰고 이 약은 앞으로 위험하니 병원은 따로 보관하라고 명령 내렸고 제약회사는 용지 표기를 다시 내라. 이렇게 권고했다. 이게까지가 신문이에요. 세상에. 보통 이게 이런 의료사고와 유사한 건으로 소송이 붙으면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대체로는 그럼 의사가 잘못한 걸 다른 의사가 저 의사가 잘못했다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 좀 어려워. 증언에 의무가 있지도 않은 의사가 동료 의사가 일부러 했겠습니까? 그 어떤 의사가 일부러 환자한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고 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을 처벌하라고 증언하는 게 한다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왕 사람은 한다고 증언한다고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대체로는 그래서 의사들이 법정 증언 안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그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침묵의 공모 현상 그래요. 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모했던 거다. 동료의 죄를 드러내지 않겠다. 이런 게 이게 옛날에 그런 법률 용어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실은 어떻게 보냐면 저 같은 경우도 부검을 통해서 부검 결과를 내면 예. 예를 들면 뭐 영상학과도 될 수 있고 마취과도 될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임상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해당되는 의사만큼의 지식 경험이 있는 전제 조건의 피어 리뷰니까 동료 감정이니까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못 하죠. 단지 해당 과의 학회에 그 자문을 보내요, 되게. 예. 학회에서 그걸 담당하는 학술이사들이 있어요. 음. 그걸 요즘은 정말 있는 그대로 써줍니다. 예. 요즘은.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임상 분야에 세세하게 잘했냐 잘못했냐 따질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사실 하나. 아까 같은 경우는 사인이 없으니까 사인은 불명이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이 관련의 사망으로 본다라는 의견만 내죠. 그럼 그것을 마취 영역 의사가 반박을 하든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회복되지 못한 건 마취 의사는 마취를 걸고 나서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마취 의사 영역이에요. 의무예요. 예, 의식을 찾는 것까지. 예. 의식을 못 찾았으니까. 아.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영상의학과 영역은 문외한이 제가 봐도 뇌출이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냐. 그 영상의학과는 이거에 대한 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사고를 당했으면 어떤 의사에게 이걸 좀 조사하고 증언해 주십시오. 그건 쓰죠. 이걸 그건-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부검 한 건에 한해서 음. 저희 감정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건은 이런 학회, 이러이러한 건은 이런 학회의 전문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죠. 의료사고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의심되어도 병원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밝혀내야 하고 덮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임상법의학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 3자로서 가운데서 보겠다. 예. 동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할 거고 음.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한 10몇 년을 했어요, 저희가. 예. 했는데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가진 자하고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의심을 처음부터 안 사기 위해서는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발생하자마자 어. 오시라고 하고 해서 녹화 녹음 다 하시라고 그러고 예. 진료 행위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의문점 있으면 물어보시라 하고 예. 그렇게 몇 번의 미팅을 주선하고 나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의심이 이제 없다면 예. 보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누군가가 책임성 있게 나와서 있는 그대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 뭐 숨기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 의심을 딱 가지면 의심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의료 사고 말고도 뭐든지 한번 의심하면 의심하면 끝이 없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전북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없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 그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이걸 그냥 보직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법도 좀 공부하고 예. 직접적 환자한테 멱살도 잡시오. 저는 제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예. 중간에 설명하다 보면 멱살도 멱살도 잡혀요? 잡죠. 그러나 저는 대량 참사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은 그분의 심리 상태를 아니까 나중에는 충분히 서로 납보가 형성될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끌어가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죠. 의료 사고와 관련한 의사들의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고의로 그러지는 않으니까 아니죠.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본인의 부담이 좀 적을 텐데 병원 입장에서는 일부 제가 듣기로는 일부 병원은 그냥 보험으로 다 커버하지만 보험료가 그러면 싸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사고 나면 이 보험료 모아둔 돈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상을 하는 게 차라리 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병원도 있더군요. 그게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건 병원이 책임져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형사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은 병원이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져야 되는 예,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발 이런 민사상의 문제 요걸로 보험 관계나 보상 관계가 되고 책임성 있게 갈 테니 예.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냐. 그럼 나는 차라리 환자를 안 보는 게 낫지 않냐.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갈 텐데 예. 이걸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어서 형사상으로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는 같습니다. 음주, 뭐 뺑소니, 중대범죄. 중앙선침범 예. 이런 거 중대 과실 아니고 예.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냥 민사로만 처리하고 맞습니다. 너는 집에 가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의료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거 안 해요? 안 돼 있죠. 왜 안 해요? 그거? 아니 이게 이제 대륙법 체계 내에서는 이렇게 형사 기소도 하고 형사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하고 있는데 대개 영미법 체계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보상 관계는 보험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형사상의 소추는 이중의 압박이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가족들이 신고를 먼저 하면 보상. 압박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사고나 뭐, 무슨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할 때 먼저 유리한 점을 정하지 않겠느냐 예. 되는데 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자꾸 형사 기소를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 오히려. 네. 그래서 환자 편에서 같이 도와주는 기관이 부족하면 그렇죠. 형사를 살려두고 네. 형사 고소하시고 그걸로 힘의 균형을 찾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을 들었다 치면 예. 예를 들자면 보험을 들었어요. 의사의 과실이 있어요. 예. 그건 보험은 과실에 입각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주면 내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해야죠. 예. 과실이 인정돼야만 주잖아요. 음. 이 과실이 인정된 걸로 형사기소를 또 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갖고 가서. 그럼 과실 인정은 못 하겠네. 그러니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자 이제 보험금을 타서 주고 싶어. 예. 그럼 난 보험회사에다가 과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과실을 되는데 해야 과실 이제 인정하는 순간 나는 형사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과실 있어요. 인정 또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사는 문제긴 문제구나. 과실 인정하세요. 그럼 저희가 드리면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문제긴 문제네. 아. 근데 이게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예. 예전에 그 어떤 행사 우리 그저 성남 어딘가에서 예. 예. 콘서트 같은 행사를 했는데 주장 그 내려. 네. 환풍구가 주저앉아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했던 그 기구의 장이 형무소 갔다 왔다고요. 네네. 당연히 사망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해야 되는데 이분이 형무소 갈 일인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점검을 잘 안 한 과실은 있으나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리라는 것까지 예측 가능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형사로 야, 하는 게 야, 맞나? 약간 싶기도 어떤 생각이 하고. 드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 시스템을 고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안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얘를 처벌하는 걸로 그냥 살풀이를 하고 끝내는 느낌이에요. 이 프로가 100년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게 문제라고. 집값 오르면 누구한테 살풀이 한다고? 다주택자한테 살풀이 살풀이를 한다고. 하고 네가 나쁜 놈이 했어라고 말하고 그냥 그러고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처벌이 다가오니까 본능적으로 방어하잖아요. 나 아니다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더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원인도 오리무중되고. 그러니까 저 공사한 사람 잘못이 무대에 우리 행사 유치한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시청은 허가를 제대로 내준 거 맞습니까? 막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기까지라는 객관적 얘기를 해도 되는 사회. 그래야 그래서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가 그럼요. 편해지죠. 네. 음. 그런 일들이 많죠. 미안하고 이게 제발 우리 의대생들이나 전공의가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네. 형사 기소에 대한 스트레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야 중요한 말씀 오늘 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분들 사망할 때 왜 환풍구가 무너졌는지 등에 대한 처리를 종합적인 진짜 이호 교수님 하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모든 사망이 다 그렇듯이 여기도 하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 이 노력은 하고 근데 우리는 이 노력은 안 하고 책임자 불러와 네. 제 하옥 시켜라 음. 뭐 그러고서 끝내. 그리고 그런 사고는 그날 그때 그 장소만 가능한 걸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거거든요. 있는 건데 그 이후에 그게 뭐 달라진 게 우리 뭐가 환풍구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행사가 뭐가 달라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야. 교수님이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국회의원을 빨리 아이고 만들든가 참. 야. 별 말씀을 다 아니면 그냥 출연자들은 민원을 받아서 2%가 한번 출마하고 갔다 오든가. 하여간 저는 오늘 예. 말씀 나누면서 예. 우리 법의학 검시법 만들어가는데 3% 전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3% 남았을 때 다시 올게요. 재밌으셔. 책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예, 죽음 아니, 수업. 저는 저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봤어? 예 정말 책 잘 쓰셨어요. 난 딱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교수님 책을 잘 쓰셨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분이 있어요. 너무 책을 잘 쓰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쓰셨습니다. 야. 야, 여러분 저는 진짜 사서 한번 사서 보셔도 보십시오.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자들 모셔도 책 광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죠. 없는데 없어 네, 진짜. 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솔직히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책인데 아 그래요? 정말 잘 쓰셔서 다음 책은 3프로 TV의 그 출판사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그럼요. 뭐 모르는 건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